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손을 주무르거나 손을 터는 습관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밤에는 자다가 통증 때문에 여러 번 깨기도 하죠. 손이 저리는 증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손과 팔을 지나다니는 신경의 압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손으로 가는 신경은 주로 아래쪽 경추를 거쳐서 여러 가지를 치면서 손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경이 가는 경로의 특정 부위가 눌리게 되면 해당되는 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팔과 손의 부위에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 진행되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까지 영향을 미쳐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이 위축되면서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나도 모르게 손을 주무르거나 터는 버릇이 있으시다면 그 증상이 일어나는 특정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신경의 압박이 원인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 눌린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경포착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손저림을 유발하는 신경포착증후군은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척골신경의 압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근관증후군, 손목 터널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정중신경의 압박입니다. 손으로 들어가는 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지나가는 터널인 수근관 사이에서 눌려서 그 압박으로 손저림이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일부가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통증과 감각 저하가 일어나고 야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팔과 어깨, 목까지 통증이 점차 퍼지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를 원인으로 추측하다 보니 치료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신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감각 이상이나 통증 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손과 손목의 경계 부분의 가운데 위치쯤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를 눌렀을 때 짜릿한 통증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증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손목이 압박이 되기 쉬운데 이런 압박이 오래되게 되면 신경이 통과하는 터널이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도 손목에 스마트폰의 무게가 부하를 주어서 통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는 느낌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은 팔꿈치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꿈치 뒤쪽의 인대와 구멍 사이를 지나갈 때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게 되는데 주간증후군, 팔꿈치 터널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척골신경이 압박되면 손가락 중에서도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통증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팔꿈치 안쪽으로도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골신경의 압박은 팔꿈치 관절을 크게 구부리는 자세를 오래 유지할 때나 팔꿈치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장시간 팔꿈치를 구부리고 턱을 베거나 팔 베개를 하고 잠이 드는 수면 자세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팔꿈치 관절을 과하게 구부린 채로 오랫동안 일한다면 그 또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안쪽의 통증과 함께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진다면 척골신경의 압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골신경 포착증후군은 다른 신경 포착증후군보다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목 디스크로 오인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골신경은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을 펴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엄지와 검지손가락 쪽 일부의 감각도 담당합니다. 요골신경이 특정 부위에서 압박되면 손등과 팔 아래쪽의 감각이 둔하고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손목을 손등 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힘이 저하되어서 손목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저림 증상이 있을 때 목 디스크가 걱정이 된다면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손의 감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통증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개를 돌릴 때 저리는 증상이나 통증의 변화가 없다면 손을 지나는 말초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을 의심해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골신경의 압박도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쪽 팔을 베고 잠이 들거나 의자에 팔을 걸치고 잠을 자는 자세, 또 목발을 사용하면서 요골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aturday Night Pulse라고 해서
8베개를 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손에 힘이 없고 손등이 처지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팔 위쪽을 압박하는 자세를 오래 취했을 때 나타나기 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경의 압박으로 손저림이 일어난 증상이라면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신속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압박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경과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에서는 신경을 압박하는 주변 연부 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완시켜주기 위한 약침요법과 오랜 압박으로 생긴 염증을 줄이기 위한 복약침요법 등으로 증상을 제어해주고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경조직의 압박으로 국소적인 허열 상태가 발생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한약요법도 효과적입니다. 신경의 압박이 결국은 척추의 잘못된 정렬에서부터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추노요법도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저림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증상이 반복되거나 야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신경 주변 연부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경 압박으로 인한 손저림에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